한반도 정세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 통일 톡톡톡.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오늘도 변함없이 서인택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간도와 북방 영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주실 분 함께 모셨습니다. 조병현 북한토지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통일 톡톡톡은 처음이신데 네,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떠세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네. 긴장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네. 강의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셔듯이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박사님 강의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네, 그랬어요. 강의가 더 편하세요? 아니면 방송이 더 나으세요? 아무래도 강의가 더 편하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하듯이 편안한 마음 그러면 우리 애청자들이 좋아할까요? 기대를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사에 관한 거네요. 모든 이슈에 있어서 역사는 참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주제죠. 이 간도 문제, 네. 북방 영토에 대한 문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역사는 우리가 미래를 보는 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과거에서 또 미래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크, 간도의 역사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네. 간도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간도라 하면 어디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왜 지명이 간도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간도는 이제 우리가 개간할 간자, 음. 를 써서 우리가 개척한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디를 개척했느냐? 바로 압록강, 두만강 넘어 지금은 중국 땅이죠. 네, 거기를 이제 일단 간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이제 간도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북간도. 네. 윤동주 선생님의 별 해는 밤 네. 나오죠, 그죠? 네. 네, 거기 있는 북간도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두만강 북쪽에 있다. 이래서 북간도입니다. 네. 그리고 압록강 건너에 있다.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간도. 예. 압록강 넘어 있는 것은 서간도. 두만강 넘어 있는 것은 북간도. 북간도 중에서 동쪽에 있는 것은 동간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옛날에다 만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만주라 하면 범위가 좀 넓죠. 범위가 넓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개간한 땅.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개간한 땅 정도만 간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범위가 점점 넓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제 만주, 우리가 봉천, 또 우리 고토, 북방 영토,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또 가지고 네,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도를 통해서 또 한번 살짝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죠, 그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조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네. 한반도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북병간도 관리도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압록강 너머에는 서간도, 이제 두만강 너머에는 북간도인데 네. 동쪽에 있다 해서 동간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 거죠. 두만강을 기준으로 북간도가 있는데 네, 그거의 그렇습니다. 동쪽인 동간도가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간도 협약으로 네. 이제 일본이 중국에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동간도 정도를 얘기한다면 정확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도라는 명칭이 뭔가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서 거기서 개척을 해서 농경지로 만들고 우리 민족이 살 땅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1800년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함경도 지방에 이제 대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서 개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밤에 배를 타고 넘어갔다가
아침에 다시 되돌아오고 처음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었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땅이었다고. 그렇죠. 이제 자꾸 예, 이제 예. 복잡해지는데 예. 어쨌든 거기에는 지금으로 치면 비무장지대였죠. 예. 청나라가 예. 후금이 청나라를 세우고 심양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가면서 그쪽은 압록강, 두만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 지역은 네. 다 비워놓고 내려갔죠. 우리도 이 지역을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조선 너희들도 넘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면서 네. 심양 북경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쪽 땅에는 말하자면 자기들이 살지 않고 비워둬라. 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봉금령, 네, 봉금 지역이죠. 봉금 지역으로 네. 해놨다가 봉금 네. 지역에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네. 그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글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네. 간도라고 불려지게 된 것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이에 네. 있는 그러니까 청나라 네. 중국하고 우리 조선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간도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것 같습니다. 사이섬이라고 네. 그러죠. 네. 풀어서 예. 이제 우리 제중 동포 사이에서는 우리는 간도라 했지만은 우리 동포들은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사이섬이라고 불렸죠. 예. 그래서 사이섬이라도 크게 벽돌도 네. 세워놓고 했었는데 중국 당국에서 1년 만에 없애버렸죠. 네. 그런 게 있으면 네. 이제 우리 이 한국 땅이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렸죠. 음. 그래서 이제 사이섬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네. 또 이 땅 간도라는 곳의 이름 그리고 네. 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간도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도의 역사는 참 진짜 간도의 역사를 얘기하면 피가 끓어오르죠. 모를 때는 괜찮습니다. 알고 나면 진짜 이제 네. 피가 막 끓어오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안 배워서, 안 가르쳐줘서 잘 모르죠. 그런데 왜 안 가르쳐주고 우리가 못 배웠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쪽에 가서 이제 독립 활동을 하던 사람도 있고 또 독립 활동을 하는 사람을 또 때려잡던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뭐 경찰도 있고 특무대도 있고 간도 특설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복잡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간도 특설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나니까 간도에 대한 역사는 잊혀졌어요. 우리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배운다라면 독립투쟁사 정도만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은 1883년도에 좀 전에 이제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신 봉금령이 해제가 됩니다.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개척을 해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잘못하면 저 땅이 지금부터 조선 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대대적으로. 네. 그리고 충돌이 생기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이기겠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국경회담을 하자. 하죠. 그래서 1885년도에 국경회담을 합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자,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우리 첫 주장은, 자, 백두산 정계비라는 게 있다. 백두산 정계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다. 이게 국경이다. 이래가지고 중국 이제 대표하고 우리 대표하고, 이제 돌에다가 비석을 세워서 백두산에다 딱 세웠죠. 백두산 정계비죠. 예, 네. 백두산 정계입니다. 그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계비에 의해서 우리는 압록강에서 토문강이 경계라고 주장을 하고 토문강이 경계라면 연해주까지 다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당시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하고 달랐다고 틀리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토문강이 이 토문강이 아니고 지도에 나와 있는 토문강이 아니고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만주로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토문강과 중국이 주장하는 토문강이 틀리기 때문에 1885년도 1차 국경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이 주장하는 토문강은 송화강. 예, 송악으로 흘러가가지고 흑룡강으로 연결되는 그 선정. 예. 그래서 연해주가 다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85년도에 다시 국경회담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싸울 게 아니고 직접 그러면 우리는 답사를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실제 토문강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답사를 하자 주장했고, 청나라는 아니다. 백두산 정계비에서 내려가면서 하자. 내려가면서 하면은 자기들 주장대로 두만강으로 내려갈 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결렬이 됐어. 아, 그러자 중국에서 강압이 들어오죠. 그때 유안스카이 아주 이제 원세계가 임오군란 끝나고 나서 대단했죠. 우리 고종 황제 뵈러 갈 때에도 한마비에서 내리지도 안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칼 차고 들어가고 이럴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참에 이제 이 땅을 국경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중화 선생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인데 내 목을 내놓을지언정 한 채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2차도 결렬이 됐죠. 그래서 1888년 4월 28일 날 유안스카이가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조병직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은 85년, 87년 회담에서 결론을 못 냈으니까 다음에 날을 잡아서 국경회담을 다시 하자. 이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회담이 열리지를 안 했죠. 네. 지금까지 안 열린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결론은 나지 않은 거네요. 결론은 일본이 냈죠. 일본이 북만주, 남만주 네. 철도부 철도부 설권하고 설권. 하고 그다음에 네. 광산 채굴권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디죠, 거기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동삼성 네. 6안이라고 그럽니다. 예. 동삼성에 있는 6개 안. 예. 그걸 이제 일본이 1905년도에 이제 을사늑약을 맺고 외교권을 자기들이 뺏었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간도협약을, 국경협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경을 오가면서. 일본이 우리 대신 한 거죠. 네, 대신 이제 국경 회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동삼성에 있는 6개 안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 광산 이제 채굴권, 그다음 남만주 철도권, 또 이제 항계항권 이래가지고 5개를 일본이 중국한테 받으면서. 주려고 했어요. 받으면서 1개를 줬죠. 예. 그게 간도 협약을 맺어서 간도 땅을 넘겨줍니다. 간도 땅을. 아유. 그 다음 다시 또 차지하잖아요. 만주국 세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아유. 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그 시청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네, 네. 역사 문제 잘 모르는 게 특히 영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그랬거든요. 고조선 때, 고구려 때 그 네. 북방 영토까지 그냥 만주 뭐 전부 우리가 가지고 네. 있다가 그 신라가 통일하면서 네. 우리가 청천강 이남 쪽으로 이렇게 우리 땅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한반도 전체도 차지 못하고 네. 그 뒤에 뭐 발해라는 게 생겨갖고 네. 뭐 우리 영토, 우리 민족이 만든 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발해 역사라는 게 별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네. 보니 그 이후로 조선이 들어서 고려시대 조선이 들어서면서 영토를 차츰차츰 넓혀 나갔는데 우리는 늘 머릿속에 뭐냐면 이 한반도 내에서 우리 역사가 통일신라 이후에는 우리 역사가 저기까지 가지 않은 거로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식민 지배를 갖고 있던 열강들이 식민지들 국가들을 독립시키면서 그때 네. 이제 영토 문제가 뭐 세계적으로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보게 되면 네. 자로젠 듯하게 막 국가가 생겨나는 것도 네. 보면은 이 강대국들 열강들이 이렇게 네. 막 문제가 많이 있죠. 아무튼 문제가 많지만 이 영토 문제라는 것이 이제 현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근대 국가가 수립이 되면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영토 주권 뭐 국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3대 요소. 3대 요소로 네. 해서 영토를 만들어 나갔는데 우리는 사실은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그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 아까 지도를 보여주셨던 그 북한도라든가 여기에 한국,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민족이 수없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아서 우리의 문화권과 생활권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효적인 지배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던 우리의 영토를
사실 한 번도 주장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 네.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 예. 겁니다. 반도사관이라고. 반도사관이죠.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내린 그 이제 문서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를 모르게 하라. 이게 이제 훌륭 이뤘었죠. 그래서 우리 사서 20만 건, 또 50만 건을 전부 다 해수해서 불 다 태웠죠. 네.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갔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를 모르게 하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식민교육 정책 1호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걸 이제 저희들은 식민사관이라고. 사관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하나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반면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 대륙사관을 다 가지고 그렇죠. 있었죠. 대륙이 전부 다 우리 거라는 거죠. 그죠? 뭐, 우리 거라는 얘기는 그 땅이 우리 거라는 그것이 아니고 그 역사, 문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우리 네. 거다. 연고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언젠가는 그 땅은 우리가 연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제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었죠. 우리 고향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 고토로 생각. 네, 본향으로 이제 생각했죠. 네. 그래서 정감록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정감록.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본 총통이 조선 총독부를 나서면서 한 연설을 한 게 유명한 게 있죠. 조선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식민사관을 심어놨기 때문에 조선 사람 이마를 바늘로 찌르면 일본인의 피가 나오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식민사관에 살을 잊기 때문에 설상 해방이 된다 해도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예상이 다 틀렸죠. 지금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말이 조선 총독부를 떠나면서 한 말이 나 아베 100년 안에 아베 반드시 노유붓기인가요? 노부유기가 노부유기. 나 100년 내에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어딜 돌아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식민사관입니다. 아. 감히 어딜 다시 돌아옵니까? 네. 박사님이 간도의 역사 얘기하기 전에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정말 들으니까 화가 나네요. 화나죠. 자기들이 뭔데 네. 남의 땅에 협약을 자기들이 맺고 굉장히 화가 나네요. 조금 시간이 되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은 네. 이제 일본 대사들이 이제 뭐 자기들 천황 생일 때 되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는 말이 일본 그 관방상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몇 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소리가 우리가 언젠가는 여기 다시 되돌아온다. 마지막 노부유기가 총독부에서 마지막 연설을 한 게 조선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런데 뭐가 위대한가 하면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그 역사는 찬란하지만은 우리가 식민사관을 가지고 조선인 피에 일본 사람 피가 들어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패배주의, 식민주의에 빠져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다시 식민주의를 벗어나서 독립하기 이전에 나 아베 노부유키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러면서 조선 총독이 마지막 연설을 그렇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황 생일 때가 되면 그 이제 일본 대사들이 와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 우리 뭐 여당 대표 뭐 여자 그분은 거기에 가가지고 뭐 만세도 불러주고 그리 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 심어준 식민사관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말하자면 역사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북공정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렇죠. 결국은 사실은 저 영토가 처음부터 자기 땅이고 우리는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심고 게다가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이제 북한의 변화, 급변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까지도 자기들의 속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그 역사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채호 선생님도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네,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사실 됩니다. 이미 박사님하고 회장님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네. 충분히 이해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박사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우리가 간도와 또 북방 영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간도는, 아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간한 네. 우리 땅이죠. 또 우리 고구려 발해부터 온 우리 민족의 희원이죠. 지금은 비록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교육을 통해서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국의 그 동북공정, 예. 이것은 그런 정신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는 우리 이 고토인데 지금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세대들은 뭐 저희 다 그렇지만은 그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허리가 잘린 이 반도의 그것도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북한 도리 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북간도 뭐 이 간도 쪽에 대한 거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조금만 지나서 우리가 과거 역사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독립운동의 그 말하자면 주로 본거지가 어디냐면 바로 저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아주 가열차게 했었는데 뭐 제가 요즘에 오늘 우리 소장님 만나서 나눌 대화를 그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노래가 그 선구자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 가서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그 해란강에 뭐 용정에 뭐 전부 그 나오는 그 말하자면 나라를 찾아서 다시 이루겠다는 독립운동의 소망의 그 본거지가 바로 다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실은 우리가 이 분단되기 전에 우리 그 독립운동을 꿈꿨던 사람들 그 우리 선조들의 생각 속에의 독립된 국가의 그 영토는 한반도만 아니고 그 이 북방 영토까지를 포함한 그런 독립된 국가를 꿈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공식적으로 국경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었던 옛날 기록은 아니 우리 없습니다. 한반도기도 그렇고 전부 보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영토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랄까요? 우리 영토 정체성은 한반도 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참 우리 국경을 만들어 갖고 있는 거로다가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역사가 좀 중단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일제 시대, 이제 그 단절된 거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사실은 중국은 이 변방 거기까지 다스릴 능력이 없었죠. 거기서 많은 나라들이 걸기를 하면 다시 북경 쪽으로 다 내려가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고구려, 발해가 쭉 있던 곳이고,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사실은 힘이 부족해서 끝까지 다 관리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비어있던 데죠. 비어있던 데다. 네, 비어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연해주 시베리아도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연해주 시베리아는 다 처음부터 러시아 땅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러시아 땅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국경에 대한, 영토에 대한 것들을 갖다 정리하는 가운데에 연해주랑 그 시베리아가 러시아 땅이 되고, 심지어는 뭐 나중에 일본의 그 북방 열도들도 사할린이 있는, 거기 또 러시아 땅이 다 돼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영토에 대한 주권을 우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토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잠재 의식이거든요. 잠재 의식이죠. 네, 잠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구려의 기상, 발해,
정신 이런 걸 되새기고 교육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고가 아니고 어디인가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 사상, 사관 이것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륙 사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네. 우리가 진짜 지금은 한반도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우리가 중심 국가가 되고 우리가 대륙을 평정하고 앞으로 또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영토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인의 기상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또 교수님께 또 박사님께 간도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만약에 보지 않았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 같고 관심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만 알게 되면 이렇게 약간 분노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토크 키워드 간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첫 번째 토크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